자, 이제 클라우딩 컴퓨팅이죠. 클라우딩 컴퓨팅. 클라우딩 컴퓨팅. 자, 법률용어로 보면 클라우딩 컴퓨팅은 직접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 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체계다. 자, 핵심이 뭐냐면 직접 공유된 정보통신 자원입니다. 한 장소에 다 모여 있다는 거죠. 직접 공유된 정보통신 자원. 정보통신 자원은 세 가지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게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옛날에 우리는 IDC라 했어요.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이거를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뭐냐? 한때 다 모아놨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신축적으로 이용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그걸 활용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요. 여러분 국세청에 어떤 컴퓨터가 있다 가정하면 국세청은 세금 걷는 거잖아요. 세금 걷는데 예를 들어서 국세청은 보면 지금 보통 12월 달에는 그 종합소득 뭐죠? 개인 소득 정산하는 거잖아요. 연간 소득. 그다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하면 부가세 신고하는 거죠. 5월 달에는 개인 사업자들 종합소득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12월 달, 3월 달, 5월 달에 집중적으로 전산실이 활용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점점점 그 개인 사업자들이 많아진다면 5월 달에 전산실이 엄청 전산 장비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구축했는데 나머지 한 11개월 동안 안 쓴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5월 달에는 다른 ID 센터에 있는 전산 자원을 빌려가 쓰는 것을 우리가 클라우딩 컴퓨팅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가 세계적 박람회를 합니다. 박람회를 하는데 그때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박람회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고 가져가면 준비 기간 15일, 끝나고 나 15일 하면 2달 동안만 전산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만 쓰고 나머지는 빌려 쓰고 나머지는 그냥 안 쓰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월드컵이나 기타 올림픽 경기 끝나고 나면 그 경기장이 거의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다르게 백화점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어찌됐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말은 직접 공유된 전산 자원을 통신망을 통해서 신축적으로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컴퓨터를 클라우딩 컴퓨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심 기술은 직접 공유된 정보통신 자원이다. 그래서 또 다른 말은 뭐냐 이거예요. 가상화 기술입니다. 가상화 기술. 가상화 기술. 또 하나는 분산 처리 기술이다. 분산 처리 기술. 가상화 기술은 이런 거예요. 그 버추얼라이즈에서 안 보인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서버를 하나 샀는데 그 서버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테라bps를 쓴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막상 쓰다 보니까 1테라가 아니라 0.5테라뿐이 못 써요. 0.5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0.5 남아있는 그 컴퓨터를 우리가 못 쓰고 있잖아요. 그냥 파워 넣어놓고 돌리기만 하지 실제로 아무런 그 용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0.5도 다시 쓰는 거 그게 가상화겠습니다. 이걸 갖다 가상화를 따르면 이중화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화란 말은 하나의 하드웨어 시스템이 있는데 업무적으로 하나의 업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무가 하나의 서버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가상화 기술. 가상화 기술을 말합니다. 분산 처리는 흩어져 있는 거죠. 흩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법률 용어에서 바로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직접 공유, 가상화, 분산 처리 기술이 특징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을 좀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거는 이제 기본 계획에 있던 걸 그대로 제가 정리합니다. 제 3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 나온 거죠. 언제죠? 2021년 9월 6일 날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이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 뭐죠? 네트워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이죠. 네트워크. 그래서 이런 정보 자원을 직접 구축 운영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이용하는 기술이다. 아까 지형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용자 요청 시 자원을 할당해주고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그런 구조다. 마치 우리가 전기 사용 요금이나 상수도 사용 요금을 내는 같은 그런 이용료 과금 방식을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클라우드 대전을 통한 디지털 선도과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정부 기관이 하는 일을 정부 기관이 다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사업자 거를 빌려 쓰는 거죠. 지금 보니까 제가 요즘 이제 그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신문을 스크랩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ID 센터가 제일 잘 돼 있는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에 싱가포르. 거기 한 70%더라고요 이용률이. 우리나라는 15%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그 전력 사용도 좋고 인터넷 사용도 좋아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자본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인 클라우드 센터들이 아마 몰려올 거다 그래요. 지금 뭐 아마존 데이터 센터도 우리나라에다가 IDC를 구축한다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디지털의 선도국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도 나오는 정보가 뭐냐면 뭐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국가 슬로건으로는 실용정부라는 말을 쓰고요. 실용정부. 또 하나는 뭐냐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또 다른 말로는 구글 전자정부 그런 말 쓰시더라고. 그게 이제 아직 그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으로 많이 안 됐을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인수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지난번 정부까지는 100대 과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100대로 펼칠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되는 30개 내지 50개만 하겠다는데 그 30개, 50개 꼭지 한번 보게 되면 이 클라우드란 말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또 다른 말은 구글 플랫폼 정부. 이런 단어 나올 때 그게 뭐냐?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그런 정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이용 디지털 서비스가 지금은 수준은 15개뿐이 안 되는데 300개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여러분 통신실이나 전산실에 전산 컴퓨터를 많이 쓰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이제는 구매를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구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구매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조심한 우리가 추정인데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항상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 절감 방안이죠. 두 번째는 조직 축소 방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 6월달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예산 절감 방안. 그래서 이 예산 절감 방안에서 우리 정부와 또는 통신망 입장에서는 뭐냐? 우리 행정기관이 직접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밖에 있는 설비를 활용하는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극 도입하라.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뜻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전문 기업이 3,000개로 늘어난다. 3,000개. 어마어마하죠? 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다음 인력도 연간 한 3년간 해가지고 한 10,000명씩 키우겠다. 10,000명을 키우겠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굉장히 요즘 우리나라는 인력 시장이 너무너무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던 일을 잘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계속 기본계획 비전을 봤으니까 밑에를 보죠. 자, 지금은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적시에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보 시스템 구축하려면 기본계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평가위원 만들고 뭐 또 제안 요청서 만들고 또 평가하고 입찰 보고 또 그리고 나서 또 구축하니까 이게 거의 1년 다 걸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적시에 못 하잖아요. 근데 클라우딩을 이용하게 되면 그냥 기본 계획 만들어 예산만 설정되면 바로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야, 여기 읽어보면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구축할 때 예산 및 절차가 복잡해서 또 시간이 걸려서 이슈 발생한 다음에 시스템 장애나 신기술 적용 및 구현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예산과 절차가 복잡하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부문 혁신으로 유연하고 신뢰성 있는 공공 서비스를 구현해 보자.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 서비스 구현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통신망이나 전산실을 꾸미지 않고 외부에 있는 전산실이나 통신망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유연성도 높여지고 서비스 신뢰도 높여지고 서비스 만족도도 업시키는 그런 컨셉으로 가겠다 하는 게 기본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활용률이나 전환이 미흡해서 글로벌 기업이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기업도 서비스도 부족하더라. 그래서 기업의 저조한 클라우드 활용. 어제 여러분 모비스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모비스 스마트 팩토리 할 때 그런 것들도 해당되죠. 그래서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점점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업이란 것은요 변신에 변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촉진과 전문 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자는 게 기본경에 나와 있는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산업 경쟁력을 높여줍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중요성과 미래입니다. 클라우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산업 혁신을 이루는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입니다. 다른 기술이나 다른 산업과 융합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 대부분의 서비스가 클라우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verything as a service, as a service란 말합니다. as a service 많이 쓰죠. as a service. 그러니까 서비스로서 everything 모든 것들이 서비스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확장된다. 그래서 1세대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든 다음에 2세대는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3세대는 뭐 AR, 인공지능, 뭐 블록체인, IoT. 그래서 요 AI는 인공지능이잖아요. AR, VR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나오죠, 이야기. 메타버스. 뒤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그다음에 IoT 이런 것들이 다 일반화된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냐면 2단계죠. 클라우드 인프라 및 플랫폼 만들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점점 개발하겠죠. 아까 말한 대로 LG CNS가 10만 대 서버를 만드는데 그 서버 다 어떤 용량이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가입자 요청할 때마다 개발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건 이제 처음에는 좀 분류를 잘 하겠죠. 자기들 투자비가 적게 되는 쪽으로 그런 개념들을 갖고 출발할 거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우리 행정기관에 계신 우리 관계자님께서는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게 되면 예산 절감을 원한다. 예산 절감을 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광역단체가 직접 전산 시스템이나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전산 시스템이나 통신망을 빌려 쓰게 된다. 그거를 전산 시스템에서는 클라우드라고 이야기하고 또 통신망 입장에서는 우리가 임대망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시대로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보면 전자상거래 서비스한 챗봇이 등장하고요. 이 챗봇은 이미 서울시 같은 데는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팅 로봇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어제 스마트 팩토리는 최홍식 교수님한테 많이 이야기 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everything as a service로 간다. 그래서 투자비를 줄이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그때그때 구현하는 그런 것들을 가능한 것을 우리가 클라우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빅데이터입니다. 자, 빅데이터는 법률 용어로 보면요. 데이터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는 그런 기술을 말한다. 그래서 빅데이터란 말은 기존 데이터에 비해서 엄청난 거죠. 데이터량이. 그래서 네이버 사전 보게 되면 이전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 저장, 검색, 분석, 시각 등이 어려운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모음을 말한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의역을 해보면 빅데이터란 말은요. 데이터가 많다 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 분류가 잘 된 많은 자료만 분류가 잘 된 많은 자료 모음이다. 그래서 만든 사람도 찾기가 쉽고 사용한 사람도 사용이 편리한 그런 자료 모음을 빅데이터다라고 저는 의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집에 책이 많이 있다 가정해봐요. 책을 쌓아놓으면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찾기는 쉬운데 꺼내쓰기 힘들잖아요. 책장에다 꽂아놓으면요.
분류를 잘 해놨잖아요. 찾기도 쉽고 꺼내기도 쉽잖아요. 그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류를 잘해서 찾기 쉬웠고 그걸 갖다 우리가 활용이 쉽게 하는 거에 바로 빅데이터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크게 보면 개념이 뭐 정형 비정형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다. 두 번째는 찾기 쉽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마트가 되고 데이터마트가 데이터하우스 빅데이터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란 말은요 데이터가 모여있다 그런 얘기. 이 베이스란 말은 기지로 번역하거든요. 데이터 기지. 근데 모여있는 누구 중심이냐? 만든 사람 위주예요. 만든 사람 위주. 나 위주요. 나 위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써. 그래서 어떤 개념이 바뀌냐면 데이터 마트로 바뀝니다. 마트는 내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이죠. 사용자 중심. 여러분 재밌는 게 우리나라 지금 보면 동네 가면 옛날에는 뭐 있죠? 슈퍼가 있어요. 슈퍼가 있고 우리가 전방이래요. 전방. 가게, 스토어. 여러분 가게는요 주인 중심이에요. 주인 중심. 근데 지금 마트는요 소비자 중심이죠. 옛날에는 우리 가게 가면죠 사장님 뭐 주세요 그러면 찾아줬잖아요. 지금은 찾아줘요? 내가 찾아요? 내가 찾아요. 마트 가서 내가 뭐 콜라 사고 싶다. 콜라 진열대 가서 사가지고 계산대 올려놓으면 그냥 바코드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트란 말의 핵심이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이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이제 데이터용어로 말하면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데이터 마트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커졌어요. 그러면 그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예요. 그게 더 커졌어요. 그러면 빅데이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빅데이터란 말은 내 중심의 자료가 아니라 내 중심뿐만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자료가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찾기도 쉽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기 편한 것이 바로 빅데이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의 자료를 어떻게 잘 분류할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컨셉이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데이터가 많아진 거죠. 민간 데이터도 많고 공공 데이터. 그래서 지금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공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그게 이제 현재 국가적인 측면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은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시킬 거냐. 연계를 강화시키려고 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공공은 보안성을 요구하잖아요. 민간은 보안성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연결시키냐.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개념이 나온 거죠. 블록체인 하면 우리가 뭐 꼭 비트코인만 생각하는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종의 말하면 보안이요. 보안이라는 거죠. 분산 처리시켜 보안을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다음 민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연계시켜서 그 활용화를 높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계획 보니까 인공지능 기본 전략이 나오죠. 출처가 인공지능 국가전략 2019년 12월 달에 요건 다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면 있을까요? korea.kr 가면 있어요. korea.kr 가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그 주로 이런 것들 많이 만드는 기본적인 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 보도자료 가면 이런 자료들을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인터넷 포털에서 이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다 찾으시라고 제가 출처를 다 밝혀놨거든요. 자, 그래서 공공 데이터하고 민간 데이터를 연계시켜서 활용합시다. 어디에? 헬스케어에. 지금 코로나19 이후 거의 끝나가죠. 끝나갑니다. 저는 아직 안 걸렸는데 뭐 지금 보니까 뭐 주변 사람 다 걸렸더라고요. 예. 저는 뭐 하여튼 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냥 감기약을 먹어버립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 친구한테 카톡이 왔는데 조금 몸이 이상하면 무조건 감기약 먹고 하루 푹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빠른 거지 좀 뭐 힘든데 계속 돌아다니지 말라 그래요. 자, 어찌됐든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안전이죠. 우리 재난지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제 4월 5일 날 봉화군에 또 불이 났더라고요. 20세대가 불타서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빨리 인지해가지고 불났다고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거기는 좀 불이 뭐 인가에 있는
어떤 뭐 보일러에서 불이 났다, 보일러에서 불이 나서 버졌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자동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다음 금융 문제죠. 금융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그 어떤 특정 은행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에요. 마이데이터, 빅데이터가 아니라 마이데이터 시대다. 마이데이터. 그 사람의 필요한 데이터 시대다. 그런 얘기죠.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뭐 이건 자율주행 자동차는 레벨 1번부터 5번까지 있거든요. 근데 결국 3번 이상이 이제 자율주행으로 우리가 인정받게 되겠죠. 그다음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개인 맞춤형 콘텐츠. 지금도 거의 개인 맞춤형 콘텐츠죠. 저 자신도 지금은 거의 TV를 많이 안 봅니다. 주로 뭘 봅니까?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근데 유튜브를 볼 때 가장 큰 단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으면 보는 거죠. 이게 사람이 편향돼 버리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가능하면 TV를 보면서 뭐 KBS나 MBC 뉴스를 들으려고 그래요. 뭐 종합방송 듣고. 왜냐면 사람이 편향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콘텐츠로 가고 있는데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런 미디어도 봐가지고 편향성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다음 마지막 스마트홈입니다. 스마트홈. AI 기반으로 기기나 조명, 에너지 등 맞춤형으로 간다. 자율경제 시도로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 생각하는 바로 지능 정보 기술의 종류다. 그래서 지금 한 세 가지 설명드렸죠.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10분 쉬었다가 인공지능부터 또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기본적이고 개념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한 이틀 동안 여러분이 기술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연계될 거냐. 주로 사물 인터넷만 연결됐지만 사물 인터넷은 딱 핵심으로 말하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기능입니다. 수집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활용할 거냐.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가 보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